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외국계 제약회사의 세일즈맨으로 7년 동안 일하며 4년 연속 세일즈맨 오브 더 이어, 즉 올해의 영업사원 수상이라는 기록을 만들었고요. 또 그중 2번은 전 세계 세일즈 1등, 성장률 기준으로요, 를 기록하며 상을 받기 위해 싱가포르를 다녀오는 등 행복한 경험들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처음 3년간은 정말 밥 먹고 자는 시간만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일만 했었고요.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이겨낸 결과 자랑스럽게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고, 세일즈에 대한 저만의 노하우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 비법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해요. 영업과 세일즈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제가 전하는 성공 스토리와 사례들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제약 영업의 모든 것입니다. 제약 영업의 구조에서부터 좋은 회사들에는 어떠한 회사들이 있는지, 외국계 제약회사는 무엇이 다른지,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 제가 아는 제약 영업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최대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약 영업이 무엇일까요? 제약 영업은 크게 ETC, Ethical Drug 라고 불리는 전문 의약품과 OTC, Over the Counter 라고 불리는 일반 의약품을 나뉘어요. OTC의 경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약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국에 가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은 모두 OTC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짐작하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심각한 질환이 생겼을 때 복용하는 약제는 대부분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잖아요. 실제로 한국 시장에서 OTC와 ETC 시장 규모는 5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제약 영업은 ETC 영업을 칭하게 되고, 저 역시 ETC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제약 영업을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매우 간단합니다. 제약회사는 전국에 있는 각 지역에 자기 회사의 영업사원들을 파견하고, 그들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 있는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를 만나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이용하여 내 회사의 약제가 처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제약영업의 기본 구조입니다. 아주 쉽죠? 하지만 우리가 각종 미디어와 뉴스를 통해 제약영업이 그렇게 힘든 일이라더라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약시장이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경쟁이 심한 초경쟁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의약품이란 제품의 특징은 특허가 만료되는 순간부터 제품의 단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제조 공장이 있는 회사라면 누구나 특허 만료된 제품의 제조와 유통을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 공정의 상향 평준화로 인해 제품 품질의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본 약제인 비아그라로 예를 들어볼게요.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는 1998년 파이자라고 하죠. 라는 미국계 제약회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특허가 만료되면서 복제약이 우후 죽순처럼 쏟아졌어요. 당시 국내에서 제약회사들이 식약처에 신청한 복제약은 29개였습니다. 이 복제약들은 생동성 실험이라는 것을 진행하기에 오리지널 비아그라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었고, 현재 국내에서는 한미약품의 88정이 오리지널 비아그라보다 훨씬 더 많이 처방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복제약은 의약품 도매업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나 사업자를 낼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제약회사를 차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당장 다니엘 제약회사라는 회사를 만든 뒤에 다른 제약회사의 공장에 가서 이런 약제를 내가 유통하겠다, 판매하겠다 라고 말만 하면 아무도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이유도 없죠. 단지 그 약을 처방해줄 고객만 있다면
누구나 제약회사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제조회사들이 유통마진만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현실의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제약회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겨나고 없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누구나 동일한 또는 비슷한 품질의 제품, 약재를 판매할 수 있기에 경쟁자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경쟁자들이 많아질수록 고객이 가진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고객의 힘이 강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 고객들이 영업사원한테 자신의 비즈니스가 관련되지 않은 개인적인 심부름, 예를 들어 세차, 장보기, 가족 픽업, 자녀 교육 같은 일을 시키는 막장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의사들의 갑질과 횡포라는 사회의 한 단면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하지만 결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점만 있는 것이 제약영업은 아닙니다. 의사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대부분은 굉장히 박식하고 좋은 분들이세요. 그리고 영업사원을 힘들게 하는 고객은 제약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나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는 결코 의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더 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타이틀이 주는 무게가 있기에 사회에서 조금 더 이슈가 될 뿐이죠.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하는 일은 담당 지역의 병원에 방문해서 의사를 만나고 경쟁사의 제품이 아닌 내 제품을 처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제약회사들이 있느냐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국내 제약회사에는 매출 1조가 넘는 빅5가 있습니다. 유한양행, 녹십자, 종근당, 한미약품, 대웅제약들인데요. 이 회사들은 정말 충분히 평생 다니면서 그 안에서 커리어를 만들고 출세를 노려볼 만한 좋은 회사들입니다. 매달 실적이 보고되는 제약회사답게 철저한 상명하복과 능력주의를 우선하는 회사들이에요. 과거에는 너무 심한 남성 위주의 군대식 마초주의로 힘든 점도 많았지만 지금은 내부 순환을 통해 많이 나아진 편이죠. 이 회사들에서는 팀장이라도 실적이 좋지 않으면 강등당할 수 있고 우수한 실적을 계속해서 보여주면 30대의 직원이 본부장을 달기도 하는 등 아주 성과지향적인 제약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조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일약품, 동아ST, 보령제약, 일동제약, 동국제약, 중해제약, 한독 등이 있는데 매출 3천억이 넘는 회사라면 대부분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외국계 회사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이렇게 수많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외국계 회사들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회사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수백 조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기에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망해서 내가 직장을 잃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가질 필요가 없고 다만 한국 시장에서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본사에서의 인원 축소 또는 철수에 대한 결정이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외국계 제약회사의 장점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다는 점이에요. 외국계 특성상 상호 존중이 아주 좋은 편이고 폭언폭설 등 어떤 적대적인 업무 환경에 대한 직원의 보호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직원의 안전을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실적에 대한 압박도 적고 목표 설정 역시 현실적인 편이고요. 하지만 결국 외국계다 보니 본사에서 정해주는 지침을 벗어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늘 정해져 있는 업무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창의적인 거나 도전적인 일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인 거죠. 또 일과 사생활의 분리가 철저하기에 여성분들이 다니기에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직원의 반 정도가 여성분들이세요. 자, 그럼 이런 제약회사에 취업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현직자를 컨택해 보세요. 어떤 제약회사에 어떤 공고가 났다라고 하면 그 회사 영업사원들 대부분이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의 다리를 건너거나 아니면 그 회사의 대표 번호에 전화를 해서 여기 어디 병원인데 담당 영업사원의 번호를 알고 싶다 하면은 다 알려줍니다. 이거는 약간의 담력과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알아낸 번호에 문자를 정중히 보내보세요. 내가 취준생인데 이 회사에 꼭 취업을 하고 싶다. 시간 될 때 문자나 통화를 했으면 좋겠다.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스타벅스 5,000원짜리 쿠폰을 한번 보내보세요. 이렇게 연락 오는 취준생에게 조언을 안 해줄 영업사원은 절대 없습니다. 대부분 정말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랬을 때 현직자에게 우리가 물어볼 것은 이제 첫 번째, 무슨 제품과 무슨 질환을 담당하게 되는지, 두 번째, 현재 팀과 부서에서 집중하는 제품은 무엇인지, 세 번째, 현재 회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듣고 면접 자리에 가면 할 말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그쵸? 이 제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성장시키고 싶다. 나는 과거에 인턴십을 통해 이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회사에서 집중하는 이 부분에 내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면 아주 좋은 가산점이 되겠죠? 이렇게 해낸다면 그 자리는 아주 높은 확률로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어때요? 정말 취업하기 쉽죠? 물론 현직자를 찾는 과정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대표 번호에 전화하기도 좀 무서울 거고요. 일단은 제가 아래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 제 이메일로 만약 제약회사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용을 편하게 남겨주시면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시면 안 되잖아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